안녕하세요. 저 배재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태인 선임과 그다음 이반 그리고 우리 통역자 훌륭한 통역자 모시고 김현철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제가 되게 반갑고요. 저희들 홀더 또는 앞으로 잠재적인 많은 이 코인을 가지실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왜 블록체인의 가버넌스가 중요하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드는 블록체인의 가버넌스입니다. 물론 인스타코인, 인스타페이 또는 몰타 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코인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 코인 인더스트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버넌스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왜 이게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지금 판매되는 10% 내외의 이 중간자들이 유통자들이 사실 모든 많은 이익을 가져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혁신이 안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록체인이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혁신은 이제 정말 중요한데 가치 혁신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혁신이 아닙니다. 1995년도에 이미 인터넷은행이 생기고 아까도 보셨지만 몰타는 이미 네스트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터넷은행이 무슨 혁신입니까? 난 참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금융혁신 지원법 샌드박스, 레귤러리 샌드박스인데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한 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면적으로 규정 자체를 개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 간단한 단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록체인은 바로 이런 것이죠.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블록체인이죠. 인터넷과 달리. 예. 예.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토큰과 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시큐리티 같은 게 DCF에 대한 평가죠. 그렇게 할 거고 저희들은 역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은 이후에 향후에 크라우드 세일부터는 철저하게 가치를 평가를 하고 객관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근거로 가격의 근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SS의 토큰의 분류죠. 각 나라마다 토큰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코인과 토큰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스위스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몰타였죠. 여기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최소한의 요구들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몰타입니다. 몰타는 버추얼 커런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 물론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는 저게 전자화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코인과 토큰을 구분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몰타의 문제는 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이더리움, 2세대 이후에 이더리움에 기반한 법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세대 이후에 이더리움에 기반한 이런 분류는 향후에 블록체인이 발달했을 경우에도 프로토콜이 다른 프로토콜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중대한 것에 좀 반할 수도 있는 법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델타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그쪽으로 토론을 올 생각입니다. 네, 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김현철 변호사님께 얘기하신 이 토큰과 정권이냐 뭐냐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유상증자를 하는 것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유상증자, 다시 말해 사업을 위해서 코인을 발행하고 토큰을 발행하세요. 그것은 100% 유가 정점입니다. 다른 테스트를 밑에는 1, 2, 3, 4를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발행하는 토큰, 내가 이제 발행해서 사업을 한다, 프로젝트를 한다, 그것은 100%다 정권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코인을 그래서 제가 분석했을 때는 대부분이 그야말로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정권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되게 위험한 향후에
규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ICO, IQ의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ICO 매뉴얼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테크놀로지한 선진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투자자로서의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모든 ICO는 1년 반 동안 지켜봤지만 100% 국가 정권이었습니다. 유상정제에 해당됐습니다. 정권형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꼭 마지막으로 두 딜리전스를 ICO 단계부터 받아야 됩니다. 보셨죠? 모든 나라가 ICO 단계에서 두 딜리전스를 받습니다. 리걸 어드바이저를 둡니다. 그리고 오딕 어드바이저를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두지 않은 것은 향후에 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코인은. 그리고 상장됐더라도 꼭 폐지가 될 겁니다. 그것은 불거나 우리나라 규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상장과 관련해서는 참 상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장의 규정들이 이런 방식의 규제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관사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서비스하는 업체도 또 선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페이퍼 덱스의 준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ML 같은 룰도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룰입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시큐리티 토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블록체인 가버넌스와 컨센서스 크리티가 출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가버넌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두 가지 커미티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워킹 그룹과 테크니컬 워킹 그룹과 암호화폐 워킹 그룹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코인 홀더들은 일반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와 달리 아무 권리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코인 생태계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죠. 코인 홀더, 코인 이슈어, 덱 또는 팩, 유저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의 가버넌스와 컨센서스 커미티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 블록체인이 글로벌한 제2의 인터넷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가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블록체인 프로토콜, 컨센서스, 테크니컬 서포트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글로벌 스탠다드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러한 코인과 토큰에 대한 디피니션도 각 개별 국가가 달리하는 것들도 기술적으로 정의하고 개념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텐드, 인터넷의 가버넌스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은 자신들의 정보의 공유라는 것이지만 그 정보의 공유를 한 결과는 집중된 기업들에게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자들이 이익을 나눠주는 그래서 확산하고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권 분립에 비해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이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가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가치에 투표하고 믿음에 액팅하라 이런 말과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표는 어디에 합니까? 가치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앞쪽에 말해준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이 가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페북에다가 제가 워킹 그룹 이 가버넌스에 대한 그것을 그룹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길란 교수님이나 이런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은 그런 인스타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코인의 비전이 뭐냐 이런 물음을 많이 묻습니다. 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토시의 비전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기술적으로 이중 지불 금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도 자산이 될 수 있다. 중앙 집권화된 디지털 자산이 아닌 분권화된 자산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토시가 우리에게 준 대단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겠지만 타임스탬프라든가 해시라든가 블록체인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졌던 것은 뭐냐? 바로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누구나 P2P로 거래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사실 설계부터 모든 것에 실질적으로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코인의 비전은 뭐냐? 바로 더블 스탠딩과 레귤레이션을 넘어서 그러한 베리어를 넘은 그러한 페이먼트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토시가 꿈꿨던 것들이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실질적으로 인스타코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로지 절제로 출발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출발하신 분들은 사토시와 달리 또는 그 후계자와 달리 우리나라 분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좀 짧은 것 같아요. 저는 글로벌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페이먼트라는 게 뭐냐에 대한 이해가 그냥 블록체인하고 코인 말하면 페이먼트 갑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이 다 했었겠죠. 왜 못했겠습니까? 이더리움이 다 했었겠죠. 왜 못했겠습니까? 못한 데는 제도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두려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뱅크의 어카운트와 통합하고 코인과 뱅크 어카운트를 통합하고 QR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립니다. 네. 뭐 지역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2007년부터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별 적어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임승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저희들이 마련해놓은 그런 QR을 가지고 무임승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와 지금 현재 정부가 제로페이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고 해야만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 우리나라 정부가 한 번도 규제라든가 이런 관료분들이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3노는 뭐냐? 첫째로 중간자를 주면 안 됩니다. 중간 매기자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잘하는 것, 매니지먼트 회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스, 블록체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의 기술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시스템은 바로 올드데이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인정수에서 느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플랫폼 위에서 모두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결코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시스템이 독점한 시스템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노 이하 3예스라고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페이먼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가 혁신을 잊었어요. 90년대 말 했던, 90년대 중반과 90년대 말에 했던 혁신을 잊었어요. MMORPG가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지금까지도 가장 가상화폐, 가장 완벽한 가상 세계인 MMORPG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된 가상화폐, 게임 머니가 바로 가장 완벽한 아직까지도 가상화폐라는 것들. 실질적으로 아데나가 리니지에 사용된 아데나가 가장 완벽한 가상화폐라는 것들을 물론 중앙집중식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도에 바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모바일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도 우리나라에서 1998년에 나왔습니다. 가장 미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팔 1999년도에 탄생한 것이 기업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스타페이가 QR코드를 2007년, 6년, 7년도에 이미 플랫폼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알지만 알리페이와 텐페이, 위챗페이는 2014년도에 저것을 상업화시켰습니다. 우리가 7년이나 8년이나 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증서, 바로 저기 있는 공인증서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든 갈라파고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혁신의 역사를 잊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코인과 월렛과 뱅크의 어카운트를 통합했습니다. 이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16개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했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리 시티은행에서 한 챌린지에서 저희들이 탑 15을 뽑는데 저희들이 뽑혔습니다. 1900개 핀텍 기업들 중에 하나의 핀텍 기업들이 경쟁을 챌린지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RCO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죠? 예, 저희들 코인 이코노미와 가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라이빗 세일을 1일당 3,600개에서 3,000개까지 이렇게 프라이빗 세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프리빗 세일은 지금 현재 1일당 2,000 잉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끝나면 며칠 후에, 3, 4일 후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주의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저분이 상당히 지금 주의를 잘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렇죠? 크라우드 세일에 뜨는 저희들이 1,000 잉크로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팅 프라이스는 얼마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평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가치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가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따라 갈 겁니다. 가격은 시장의 많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킨 약속들, 엑스에서 지킨 약속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지켜오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 많아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가격이 얼마인데 또 너네들이 가치를 지켜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가치를 지켜오고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인들은 이러한 가치를 지켜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디스트리뷰션을 한꺼번에 백스에서 양해를 구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데와 달리 크라우드 세일을 아주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리스팅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혹은 개발과 이럴 때를 필요로 한 자금들은 크라우드 세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겁니다. 네. 코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대단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딱 그게 맞는 정도의 세일을 하고 자금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투자자들이 결코 한꺼번에 풀리는 일이 없이 퇴소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의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크라우드 스케줄은 1000잉크부터 시작할 겁니다. 리스팅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리스팅하는 곳에 저희들의 첫 번째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쪽에 와서 기다리다 가시는데 사실은 데이터.io가 저희들에게 많은 좋은 조건들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데이터.io가 여러 가지 이 블록체인 가버넌스를 위해서 또는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요청해서 아마 내일 이래가 계속 미팅을 갖고 좋은 관계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코인베이나 혹은 코인슈퍼, 비코인 같은 데 저희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요. 다만 론칭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열었다가 잠시 클로징하고 론칭 행사들을 다 기획된 대로 다시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바로 코인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분들은 코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런 사용자 경험을 드릴 겁니다. 그것도 현금과 같이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메인넷을 저희들이 프라이빗이지만 메인넷을 저희들이 론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때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일정을 시작할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으면 1년 반 또는 늦으면 한 2년 정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형태의 제4세대 또는 2세대, 다시 말해서 저는 이더리움이 2세대지만 비트코인이 가졌던 모든 가능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하나의 2세대 블록체인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세일과 메가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정된 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세일은 상장 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프로토콜 개발과 팩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미 팩이 저희들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자금만 코인을 세일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인을 언제 쭉 한 2, 3년 정도 두고 계속 세일이 진행될 겁니다. 단 그때는 이미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가격, 주식과 비슷하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상장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로직을 밟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한 사람이 절대로 많은 코인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도 문제들도 여러분들 내부팀과 어드바이저들을 받은 것은 돈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3년 나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면 5년까지 연장할 의사도 있습니다. 락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이 코인을 개발하는데 돈을 낸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먼저 엑시트를 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개발하고 방치를 받은 분들은 천천히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자를 보호하는 모집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가버넌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일 참가자들은 프라이빗, 프리세일, 클라우드 세일에 따라서 없는 것이 있고 1년까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세일에 클라우드 세일은 아마 1년의 락업을 하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 세일을 참여하는 분들은 1년 락업을 하게 될 겁니다. 프라이빗 세일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먼저 참여한 분들에게 먼저 회수할 수 있고 보호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런 너네들의 네가 인스타코인의 그런 가버넌스는 뭐냐? 국가버넌스를 만들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슈어와 디벨로퍼들에게는 또 당연히 가치가 돈 지불 없이 자기 기여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인스타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3년 정도의 최소한 3년 정도의 락업을 걸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베니핏이 있죠. 많이도 있고 또는 명예도 주어지겠죠. 그러면 가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인스타코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커미티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팩 인테그레이션 커미티를 구성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많은 팩들이 있고 그 팩들을 대상으로 한 커미티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코인과 그 팩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커미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코인 홀더들도 커미티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인 홀더들이 코인이 더 발행된다 또는 저희들이 그럴 때 동의를 받고 이런 커미티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상정자를 할 때 당연히 주주들의 것을 받잖아요.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이고 회사의 실질적인 회사의 주주는 아니지만 코인의 홀더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에서의 지분적인 권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회사에 대한 지분적인 권리가 아니라 코인에 대한 지분적인 권리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 홀더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유저와 홀더들은 당연히 이익이 되죠. 물론 여기에서 코인 홀더들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코인이 또 여러 가지 기능, 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확장하면 당연히 사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익이 되겠죠. 홀더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홀더와 인센티브 유저들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태계 속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스타코인은 역시 인센티브와 이런 어떤
계속 평등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등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러한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지향했던 가버넌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발달된 형태의 가버넌스를 만들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버넌스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다음에 새로운 수많은 블록체인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블록체인마다 각각의 가버넌스를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저희들의 가버넌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레귤레이터들은 정말 엉망입니다. 예. 저희들은 바로 오늘의 화두는 그래서 국가버넌스를 만들겠다. 과거야 경제 이거죠. 예. 경쟁을 하고 저희들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국가버넌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블록체인 또는 코인 생태계에 있어서의 보험이 뭔지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침 좀 일찍 해가고 10분 정도 세이브했던 모양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게임 사용하시면 인스타그램을 게임 사용하시면 가격이 일정해야 집을 결제할 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요거 전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들으시고. 예, 오늘 좋은 내용을 아주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 제 궁금한 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스타페이가 그러니까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 이후에 주식처럼 이렇게 가격이 변동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을 변동에 대해서 어떤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고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저희 페이먼트를 하면서 가장 이제까지 고민스러운 것들이 그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 답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런 걸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금도 캐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됩니다. 지금도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외환거래 FX 시장에 가보십시오. 그것도 역시 달러도 물품으로 거래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가격은 등락이 있고 현금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가치의 등락이 있습니다. 가치의 등락이 있다고 해서 결제소가 상되지 못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저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는 다른, 통화는 다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 수단으로 우리가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어떤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기본적으로 지금 베네피어들이 계획하시는 거는 인스타페이라는 비즈니스의 기존 비즈니스의 리버스 ICO를 계획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탭이라고 생각해야죠. 하나의 탭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결제라는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결제 수단은 단순히 하나의 그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제도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또한 이해를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결제로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코인을 결합시켰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하신 게 리버스 ICO는 맞고 그러나 그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고 플랫폼은 엄청나게 넓어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